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들 간의 날선 신경전, 설전, 이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현재 없죠. 한명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최고회의 석상에서도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를 향한 각 진영 최고위원들의 날선 비판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단한 이중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후보들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 이에 따른 문책의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보를 편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열할 시간도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한명도 원내대표가 저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만 대표 후보들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고요. 최선호 의원, 네. 지금 강덕구 최고위원하고 박규환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덕구 네. 최고위원이 반박하고 있는 거는 원래 대표적인 친명 최고위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 이제 순회경선 도중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과 네. 관련한 거나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전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최고위원 일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말을 바꾸고 네. 이런 이제 약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덕구 최고가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고 저 말을 할 때 하고 또 바로 다음에 아까 나왔던 박규환 최고위원 네. 또 신천지 얘기는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한 거죠. 저 말할 때는 또 강덕구 최고가 옆에서 눈 질끈 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양쪽 말할 때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 전당대회 분위기가 뜨겁다. 뭐 이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좀 웃는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몇 달째 지금 윤리위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힘 관련 기사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어떻게 보면 비웃기나 하는 듯한 했던 그런 민주당에서 지금 윤리위 얘기가 징계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정치가 좀 웃겨지고 있다. 이건 조금 흐름을 바꿀 필요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예, 저 선거를 할 때 저희가 원칙적이고 아름답게는 정책과 비전 갖고 특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면은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건전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늘 선거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판, 저 사람의 과거가 어땠다.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선거의 속성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건 분명해요. 그래도 집권당의 전당대회, 다음 당대표를 뽑는 선거고 집권당이 국민의힘을 얼마나 정말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랬습니까? 저는 정당도 아니다. 내란 정당이다. 해산시켜야 한다. 저기서 뭐라고 한들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는가. 근데 이런 전당대회에 지금 민주당 당원들 빼고 일반 국민들이지 이 더위에 저기에 관심을 얼마나 가질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 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소식 전하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이 더운데. 예? 송구하죠. 예. 사실상 말씀한 대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조금 더 품격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다음 이재명 정부의 2년차를 지원할 것인가. 사실 뭐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도 있고요. 당내 현안 문제들도 있지요. 사실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도 살짝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이번 첫 관문부터 각 후보 간의 선을 넘고요. 그게 연장선상으로 당내에 들어와서 최고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자체가 야, 이거 집권 여당이 뭐 하는 거야, 무책임하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민망하게 생각하는데 참 아쉽게도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요. 선을 넘는 전당대회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 특정 후보가 명청대전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시작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을 또 나름대로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사실상 뭐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얼마나 뭐 반기에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판단. 그게 한번 토론회 때 나왔어요.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했더니 정청래 후보는 승리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틀림없이 국민들이 네. 실패라고 했다.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틀린 것이냐? 여기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정청래 후보가.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다음 집권 2기차의 지도부가 된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거는 분명한 것이고 보안석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본인이 이뤄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의견을 반박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안석권 폐지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다음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지금 전당내에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간의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청래 후보가 길게 봐서는 차라리 이번에 안 나온 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더 부드럽고 예. 탄탄하게 갈 것인데 거의 이제 사활을 걸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정청래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사실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정청래 후보 지금 서영주 전 대변인 박지원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이미 나왔고 네. 나와서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친명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고 친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친명 최고위원 후보라고 평가받는 최고위원들은 어떠한 연설들을 하는지 아마도 정청래 후보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할 것 같은데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민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혁은 험난합니다. 이대로 이재명 정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혁신해야 됩니다. 지난 지도부가 우리 당을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당정청 관계를 순탄하지 못하고 항상 삐그덕거리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전국에 매우 불안한 시그널을 조성했다. 지난 지도부는 책임 있는 성찰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님은 진짜 모릅니까? 무책임한 자기 정치 이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뒷받침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합시다.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하고 단단한 민주당. 저 임미애가 하겠습니다. 네, 임미애 후보까지 여러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친정청래 측 최고위원 후보라고 평가받는 새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셔야죠. 지금 민주당에는 지난 1년 당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친명, 반명, 갈라치기 하는 위험한 기류도 있습니다. 이래서 배제하고 저래서 배제하고 갈갈리 분열시키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형 묘선을 뒷받침하며 당의 위원을 확대할 적임자 바로 저 한민수라고 자부합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곧 개혁입니다. 우리는 한일대우로 정치검찰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내란도 이겨냈습니다. 개혁의 개혁을 더해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다 들려드렸는데요. 최선호 의원. 네. 자, 최고위원 후보들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또 어떻게 성적이 나왔습니까? 예, 그 두 개 합산해서 예. 말씀드리면 예. 일단 최민희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22.58%. 그리고 2위가 이제 박선원 후보 16.41. 그다음에 3위가 한민수 14.46. 4위 서미화 13.72.
그리고 5위 김용, 이 5위까지가 당선입니다. 네. 12.41, 그리고 6위 이성윤 11.34, 임미애, 김용호 순으로 5.73, 3.35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친청으로 불리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1, 3, 6위가 되는 거고요. 그럼 2, 4, 5, 7, 8 이렇게가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네. 그런 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이제 3대 2로 친명 최고위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 이제 이 호남하고 수도권에 권리당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 가봐야 이제 결판이 나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아주 박빙이 지금 5위하고 6위입니다. 네. 5위 김용 부원장이 12.41, 6위 이성윤 후보가 11.34, 그러니까 1%포인트 아유, 예.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 뭐 표수로는 몇천 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5위를 만들 거냐를 가지고 글쎄요,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 자신은 바람이고 김민석 후보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투표하는 방식 보면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지금 정청래 후보 쪽이. 그래서 지금 보면 무조건 최민희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 만들기 위해서 한 명 최민희 찍고 나머지 두 명을 1인 2표죠. 1인 2표죠. 예. 그래서 한 표는 최민희, 나머지 한 표를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최민희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나오는 거고 한민수 후보는 3위인데 이제 이성윤 후보가 6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앞으로 저 6위를 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최민희 후보의 표를 살짝 허물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이러면 또 반대편에서 마찬가지로 친명 지금 5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에 7위, 8위 후보가 네. 조금 처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친명 그 권리당원들도 이 5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전략적인 투표 행위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투표 전략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5위 싸움, 누가 5위가 되느냐,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호 의원 뭐 설명 듣다 보니까 근데 뭐 친정청래 측만 그렇게 투표하겠습니까? 뭐 친김민석 측도 그렇게 투표하겠죠. 근데 이게 5명이라서 쉽지 않아요. 이른바 오도가 내려가서 뭐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니까 대표가 1명 선출되고 네. 최고위원이 5명 선출되면 6명이죠. 네. 여기에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죠. 네. 그리고 아마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인가를 네. 지명할 수 있죠. 네. 9명인데 그렇습니다. 자, 본인하고 최고위원이 2명이면 3명, 2명만 되더라도 3명이 되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면 5명. 그러면은 원내대표는 뭐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거죠. 2명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3명이 되면은 더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최고위원 결과도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이 되느냐, 네. 2명이 되느냐가 차이가 큰 게 그렇죠. 사실 말씀한 대로 앵커께서 이게 만에 하나 지명직 2명을 하면 5명 정도로 그렇죠. 가지고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5대 2냐, 4대 3이냐 이 부분도 크지만 이게 시끄러워져요. 사실상 그렇죠. 수가 많아지면 이게 저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가 지난 지도부나 최근의 어떤 지도부처럼 시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정청래 지도부도 예를 들면 친명 친초로 나눠져서 매번 싸웠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모두 다 국민들이 당을 평가하고 국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도부가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의 뭐 161명의 의원들 하나하나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도부를 보고 월수금 말하는 발언을 보고 평가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언 자체가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고 뭔가 미래 비전이 있고 그래도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생산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옥신각신한 모습이 있다면 그래 정당답고 정치답도 하는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매번 그냥 멱살만 안 잡았지 그렇게 싸워대고 있으면 이게 집권 여당이냐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정당대회가 왜 중요하냐.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오면 지금의 싸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첫 판부터 이제 치열해지는 거예요. 한쪽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건 하나의 도박 같은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명청대전에 뛰어든 후보들은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정치 생명을 걸고 뛰어들기 때문에 모든 걸 던지는 것이고 예. 사실 친명,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라고 나온 후보 측에서는 이게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나머지 국정의 3, 4년을 혼탁한 속에서 집권 2년처럼 맞아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숙명적인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다. 저도 안타까운데 이걸 누가 조율을 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과열 현상이다. 예, 평가합니다. 조율이 어렵죠. 저게 뭐 조율이 되겠습니까? 자,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현재까지 1위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최민희 후보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많은 그런 뭐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고 비판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최고위원 민주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유튜브 보도를 통해서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또 최민희 후보의 반론은 이 영상 보고 나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주정권 재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할 소명이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진짜 이겼다는 게 맞습니까? 책임 있게 일할 사람 비판. 예, 서미화 후보가 정권 재창출 지도부 출범시켜야 할 소명이 당원 동지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엔 잡혔고요. 또 민주당 지지율 빠지고 있다고 서미화 후보가 지적하니까 안 빠졌어요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옆에 있던 정치인들이 말리니까 돌아서서 또 역정을 냈다. 이런 모습이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영상 모든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의 반응들을 보였다. 내가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유튜브 또 이렇게 기자 여러분들도 이런 한 부분만 찍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또 언론이나 기자들에 대해서 최민희 후보가 뭐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가장 비판적이고 얘기도 많이 했던 정치인인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논란이 나오는 게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도 최민희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인지도 경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법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인지도 뭐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예. 분들이 관심을 많이 끄니까 잘 싸울 수 있겠네. 오,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낫네.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요즘 사실 각 당의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그 잘 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단어, 비판. 그러면은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좀 더 인정을 많이 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당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끝나고 나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 룰 규정을 좀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룰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5대5? 그 정도 가야죠. 예. 국고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선거보전금, 선거보조금 다 받지 않습니까? 당비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저는 없애버리고 모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당심 50, 민심 50 이런 식으로 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면 강성당원들을 향한 저런 자극적인 발언, 저런 표현들, 저런 행동들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민주당은 이번에 뽑으면 다음번 총선 때까지 일단 그냥 간다고 보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민심이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당원 주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원들의 권리를 더 확장시키고 확대하고 이 당원 100%를 하자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그때 했죠. 당심이 민심이고 윤심이 민심이고 뭐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걸 따라가지고 100% 당원 룰로 김기현 지도부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